자, 소수의 총 4개 강의 중에 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편하게 들으시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인적공제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연말정산 시에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인적공제이다. 그리고 회계 1급 때 학습했던 부가가치세, 요거는 물세예요, 물세. 근데 지금 우리 학습하고 있는 소득세는 인세거든요. 인세가 뭐냐면은 납세자의 어떤 인적 사항들을 고려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은 세금 깎아주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좀 힘드니까. 근데 부가치세는 물세라서 그런 거 짤없죠. 여러분들 마트 가가지고 장 보는데 계산하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혹시 가족 몇 명이세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바보 같죠? 그래서 부가치세는 그런 게 없고, 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인적공제가 있어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라는 거랑 추가공제,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다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 요건을 겁나게 충족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일단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 중에서, 자, 기본공제를 먼저 볼게요. 자, 내 부양가족이 있는데 요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씩 겁나 소득에서 빼주는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뭐니 해도 본인. 나 자신도 나를 부양하잖아요. 자, 본인은 나이랑 소득을 전혀 안 따져요. 자, 몇 살이어도 상관없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자,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있겠죠. 혹은 배우자는 똑같은 게 장애인이에요. 다른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그럼 배우자는 요건 똑같아요. 자, 나이는 안 따져요. 무조건 오케이. 근데 소득은 따져요. 자, 연간 1년에 자,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돼요. 법에서는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은 그냥 본인 스스로 본인을 부양할 수 있다라고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직계 존속과 비속인데, 자, 어떤 게 부모님일까요? 직계 존속, 비속? 존속. 자녀들은 직계 비속. 자, 어떻게 알아두면 돼요? 존경하는 부모님. 그래서 직계 존속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부양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60세 이상 넘어야 돼요. 만 60세 이상. 그래야 이제 스스로 좀 돈을 벌기가 좀 쉽지 않고 자녀인 본인의 부양을 받을 수 있다고 법에서는 보는 거고요. 소득 요건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60세가 넘으신다고 해도 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는다. 그러면은 현재 돈을 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에 의해서 부양을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직계비속 자녀죠. 자녀는 20세 이하. 그래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교는 기본적으로 다 다녀야 되고, 그동안은 부모님한테 이제 부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되고요. 20세 넘으면은 법에서는 야, 네가 먹고 살아,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득은 역시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나이가 20세 이하더라도 역시 1년에 소득 금액 100만원이 초과한다. 그러면은 야, 너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어, 너는 부모님한테 기대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도 돼요. 나이 요건 충족해야 돼요. 자,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20세 이하. 만약에 본인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만약에 내가 63세야. 근데 65세인 형님을 모시고 살아. 형님이 65세니까 60세 이상이죠. 아니면 내가 한 23살짜리 청년인데 내가 동생인 17세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중간하면 안 돼요. 30세, 40세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득요건을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본인 빼고는 다 소득요건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를 통과하더라도 본인 소득이 연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한다면, 그러면은 역시 본인의 부양을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들 인정? 노인정. 그래서 항상 나이랑 소득요건을 둘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위탁아동이라든지 수급자 등등등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우리 직계 존속은 부모님이고 직계 비속은 자녀인데, 자, 입양자 있죠, 입양자. 입양자는 그냥 완전히 내 자녀인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내가 낳든 입양을 하든지. 그리고 직계 존속은 별표 1번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부모님인데 법률혼 관계에 있는 계부나 계모, 새아버지나 새어머니 괜찮아요. 법적으로 혼인을 하셨다면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맞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이랑 소득 요건을 둘 다 충족한다면 1인당 150만원을 겁나게 공제를 받게 된다. 일단 소득의 각주가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서의 소득금액, 자,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100만원 따질 때는, 자, 종합 2배달 근년기, 그 다음에 퇴양, 즉 8가지를 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득이랑 소득금액은 전혀 다른 거죠. 자, 땡땡 소득이라는 거는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수익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수익에다가 우리 세금 매기는 건 없어요. 반드시 필요 경비 등등. 자, 비용에 해당되는 이 금액들을 빼봐야 돼요. 그죠? 그래 이제 이익의 개념이 되는 땡땡 소득금액. 그죠? 항상 이익이 나야 여기다 세금을 매기는 거지. 이익도 안 나는데 매길 순 없잖아요. 그래서 땡땡 소득이란 거랑 땡땡 소득이란 거랑 땡땡 소득 금액은 완전히 다른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땡땡 소득 금액이에요. 즉 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예요. 분리과세 소득은 세금 떼고 돈 받으면 끝. 즉 원천징수로서 납득 의무를 종결하는 것인데, 자,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이자 플러스 배당. 자, 내가 받은 이자랑 배당을 다 합쳐가지고 2천만원 이하다. 그러면은 여기서만큼은 소득이 없는 걸로 봐요. 괜찮아요. 분리과세 소득은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소득,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없는 걸로 봐요. 그 다음에 복권당첨 소득 역시 막 1등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 2배사 근년기 할 때 그 기타 소득인데요. 그리고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죠. 2배사 근년기 6가지는 금액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달에 세금 내는 게 종합과세가 원칙인데, 300만원 이하다 그럼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분리과세 한다면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죠. 없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소득금액 따지는데, 근로소득이 만약에 있다면, 자, 근로소득만 있다. 근데 가족인데 근로소득만 있어요. 직장 다니는데. 그러면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1년에 월급 다 더한 게 500만원 이하면 괜찮아요. 그럼 소득 요건 충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랑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자, 연간 총급여 곱하기 30%. 이게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즉 아까 말씀드린 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랑 역시 땡땡 소득 금액, 다른 소득 금액이 있다. 역시 이것도 필요경비 등 비용을 뺀 거죠. 해당 소득 금액을 더해가지고 역시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적공제를 겁나게 받으려면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같이 산다는 거죠.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겁나 같이 하는 사람이 한다. 즉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직계 존속. 존경하는 부모님인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직장 다니실 때 연말정산 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많이 도와드렸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같이 공제를 받으셨어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저기 충청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고 계시고 거기서 6.25도 겪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굳이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기가 좀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동네에 다 작은 할아버지들 다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살고 계셔. 그러면 주거 형편에 따라 그냥 거기 계시는 거죠. 근데 해외로 나가면 안 돼요. 제가 겁나 웃기는 게, 뭐 미국이나 다른 데로 가시면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부모님은 해외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배우자나 직계 비속, 자, 입양자도 내 자식이에요.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해외?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예전에 라디오스타에 김은국 아저씨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와 나 기러기 아빠요 막 이러면서 그 배우자랑 그 자녀랑 이제 뭐 미국인가 어디 있다고 막 얘기했는데 김웅수 아저씨 네, 배우자랑 자녀 다 포함해서 받을 수 있어요. 되고 그다음에 뭐 위 이외 가족이 뭐 취약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뭐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한 사람으로 본다. 그렇다 치자. 자, 다음 또한 공제대상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적으로 12월 31일 마지막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 중간에 사망하셨거나 장애가 치유됐다. 그러면은 사망일 전날, 즉 사망하기 전날은 살아계시죠? 또는 치유일 전날. 치유일 전날은 자, 아직 치유되기 전이니까 장애인이죠. 자, 살아계신 걸로 본다면은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 70세 이상이라면 다른 공제도 또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납세자한테 유리하죠. 살아계신 걸로 보면. 그 다음에 치유일 전날 아직 치유되지 않았으니까 장애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납세자한테 유리해요. 왜? 방금 살펴봤듯이 배우자처럼 장애인은 나이를 안 따져요. 그리고 추가 공제 좀 이따 볼 거지만 요 장애인 공제라는 게 또 따로 있어서 장애인으로 보면은 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장애가 치유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 요거는 결론만 기억하자. 외울 필요 없어요. 어떻게 간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주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죠? 그다음에 적용해서 나이가 정해진 경우 있죠? 나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 대상자로 본다. 그래서 1월 1일까지는 만 20세였어요. 근데 1월 2일날 생일이 되면서 만 21세가 됐어요. 그래도 괜찮다.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죠? 20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랑 추가공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본 게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그 다음에 추가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 돼요. 먼저 즉 겁나게 나이나 소득 요건을 겁나게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기본공제 문턱을 넘은 다음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일단 경로자 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60세 넘으신 분들이 이제 70세까지 더 넘었다. 몸도 많이 아프시고 막 약도 많이 사드셔야 되고 병원도 더 다니셔야 되고 막 그러니까 100만원을 추가로 빼줘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는 200만원까지. 왜 더 세요? 장애인은 더 빡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기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TV 보고 그러시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이병헌 나온 영화에서 막 시장 가서 막 동생이 장애인인데 막 돌아다니다가 막 잊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더 빡세 200만원. 자,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 자, 부녀자라는 거는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득자 본인이 돈 버는 본인이 내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여성, 자 총급여 3천만원 안 되는 여성이면 조금 힘들겠다라고 이제 법에서는 생각해주는 건데, 자 여성이 어떨 때 힘들어요? 일단 두 번째,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하는 경우. 남편이 없어요. 여성인데 남편 없이 기본공제인 뭐 부모님이나 자녀나 뭐 형제자매 뭐 이런 부양가족이 있다. 그 힘드니까 50만원 더 빼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또 언제 개고생하냐?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개고생이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법에서는 배우자 있네? 여성인데 불쌍하니까 500만원 더 빼줄게 한다라는 얘기다. 마지막 이것도 여성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남녀 불문이에요. 자,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배우자 없이 사별했거나 뭐 이별해서 뭐 이혼했다든지 해서 아무튼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즉 자녀가 있는 경우죠. 이때는 추가로 겁나게 100만원을 빼준다라는 얘기다. 자, 이건 앞글자에 동그라미 치고
자, 경장부환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게 알아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경장부환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자, 각 주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분여자 공제랑 한부 공제는 중복이 안 돼요. 이 분여자는 50만원이고 한부 공제는 100만원인데 이 둘 다 해당되는 경우에 150만원 받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한부 공제를 선택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부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자,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제109회 문제고요. 2023년 기소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한 다음 문제 답하시고 총 15점인데 1번 5점짜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세부 사원의 김경민의 부양가족 자료이다. 부양가족 모두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 세부담 최소를 위해 가능하면 김경민이 모두 겁나 공제받고자 한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를 겁나 작성하시고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말 것. 겁나 특이하게 나온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즉 나이나 소득에서 걸려요. 요건 충족을 못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부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거든요. 안된다. 지금까지 그냥 부로 냅두면 됐었는데 그냥 요번에는 아예 입력하지 말래요. 나이 소득 걸리면은 겁나 특이한 부분이죠. 자, 일단 사원 등록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열어서 원서딩스, 자, 제일 위에 있는 사원 등록. 자, 진도준이 아니라 김경민 클릭해 주시고, 자, 부양가족 명세. 자, 딱 보니까 김경민 본인만 딱 들어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겁나게 파악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중위시험지가 있기 때문에 나이 요건 충족하면 이렇게 주인번호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총급여 등등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은 나이 안 따져. 오케이. 소득 오케이. 그래서 기본공제 본인을 항상 먹고 들어가요. 자, 두 번째 정혜미 배우자. 그리고 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이름 가지고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주인번호 D자리가 1로 시작하면 남성이죠. 2로 시작하면 여성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 남자 여자 이름이 겁나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밑에다가 F2번 눌러서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검색하세요. 배우자 정혜미 내국인이고 1번의 주민번호로 자 630415 2215 676 자, 연상이네요. 어쨌든 배우자는 원래 나이 안 따져요. 나이 안 따지고 땡땡 소득금액, 자 종합, 퇴직, 양도 세 가지 다 더해서 100만원 이하죠 지금. 그래서 기본공제 배우자로 되는 거예요. 나이 안 따지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자 김경의 동생, 자 F2번 눌러서 6번의 형제자매 있죠. 이렇게 김경의 내국인이고 주민번호로. 우리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는 시험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1시간 반이기 때문에 90분.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입력할 때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형제자매인데 동생이니까 형제자매죠. 나이가 60세 이상 이거나 20세 이하여야 되는데 나이가 걸렸어요. 53세 애매하죠. 그래서 검사가 기본공제를 불허했는데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이름 걸려서 550만원에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래요. 장애인 배우자 나이 안 따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용 근로소득, 자 일용직 근로소득 없는 거랑 똑같아요. 요거 장애인으로 되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그래서 기본공제 누르고 자 장애인으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장애인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장애인 복지법 클릭. 네. 자 이거 그 다음에 부스인과 머스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번 눌러서 1번이에요. 소득자 시켜줘서 자 부스인 김경우 아버님이고요. 내국인 주민번호 400-121789 이렇게. 자 83세시네. 이야, 일단 나이는 무조건 오케이죠. 60세 넘으시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가 알아서 자 70세 넘으면 경로대 100만원 추가공제 받는 것까지 자동으로 해줬어요. 오케이. 이자소득 2천만원까지는 괜찮잖아요.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없는 거랑 똑같아요. 괜찮아요. 그 밑에다가 자 모신 자 박순란 어머님 내부인이고 주민번호 요렇게 자 부모님 주거 형편상 별거 한다는 거는 별일 없으면 그냥 시골에 사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이면은 예전에 뭐 영국 뭐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해외면 안 되죠. 지금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동갑이시네요. 40세고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이, 소득 둘 다 통과. 게다가 83세니까 역시 경로 우대에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1000원 정수이원 1000원도 돼요? 돼요. 배우자의 형제자매잖아요.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 돼요. 직계존속. 즉 장인 장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 돼요. 같이 살고 있다면. 자 69년생이고 역시 장애인이네요. 보니까 나이 입력해보면은 부르 뜰 수 있는데 오케이. 장애인 나이 안 따져. 그 다음에 땡땡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죠.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자 형제 자매로 가서 정지원 자 주민등록번호로 가서 네 역시 54세기 때문에 어중간하죠.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불어 해놓은 건데 장애인이란 걸 얘는 몰라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받는 건데 자 중증 환자라고 있죠. 3번 많이 아프실까봐요. 무슨 뭐 암환자 그런 분들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김기성 아들과 김수현 딸이 있는데요. 자 직계 비속이 되겠습니다. 자 김기성이 아들이고 주민등록번호로 28세네요?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 돼요. 근데 28살? 나이에서 걸려요. 취업준비생 이런 걸로서도 500만원. 분리과세라서 없는 거랑 똑같아요. 소득은 충족하지만 나이에서 걸렸어요. 안돼 원래 같다면 이렇게 부로 그냥 놔두는 거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갖다 패 죽여서 없애버리라고. 자 요거를 겁나 삭제를 눌러서 데이터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수윤 딸 자 직계 비속이고요. 김수윤 4156870 딱 20세 턱걸이로 합격. 그죠? 우리는 시험에 넉넉하게 합격. 자 나이 20세 이하야 괜찮아요. 같이 살고 있고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자 땡땡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자 소득도 겁나게 충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가족에 대한 사항을 다 입력을 해놨고요. 자 근데 쌤 여기 자녀랑 출산 여기 뭐 동그라미 되는데 이거 뭐예요? 자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녀 관련된 게 2개가 있는데요. 자 자녀 세액공제랑 출산 입양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 방금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겁나 돼 있던 거 이게 자녀 세액공제거든요. 자 만 8세에서 20세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 자녀가 2명 이하면은 1인당 15만원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셋째부터는 인당 30만원으로 늘어나요. 더 우대를 해주는 것이죠. 다자녀. 선생님 왜 8세부터요? 7세까지는 아동 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중복 혜택을 줄 필요가 없죠. 얘네들은 수당 받고 얘네들은 공제 받고. 그 다음에 출산 입양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자 출산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입양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올해 만약에 입양을 했다 혹은 출산을 했다 그러면은 첫세인 경우는 30만원 역시 다자녀 혜택으로 둘째부터 50만원 셋째는 70만원 이렇게 세액에서 겁나 빼준다라는 얘기다. 아주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겁나 살펴봤는데요. 역시 시험에서 매우 빈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